그러니까 저기에다 대고 좌익이라고 부르거나 빨갱이라고 부르면요 아주 극존칭해 주는 거예요. 뭐 3대 세습 봉건 왕조 그것도 극존칭해 주는 거예요. 아니 봉건 시대 저렇게 흉악하지 않았어요. 그래 봉건 시대 때는요 숨어 들어가서 화전하고 살면 돼요. 아니면 섬으로 튀어서 살면 돼요. 여기 튈 데도 없어. 극악한데 전면적으로 덮쳐오는데 꼼지락달싹 못하게. 몸뚱이 바깥에 있는 빤스 한 장까지 전부 엄밀하게 따지면 국가 소유이고 몸뚱이 안에 깃들어 있는 나의 생물학적 생명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사회 정치적 생명, 수령이 부여해 주시는 조선 민족으로서의 사회 정치적 생명만 의미가 있고 이런 체제인데 극악하다고요. 극악해. 그러니까 쟤들 보고 뭐 3대 세습 봉건 왕조라 그래도 아주 그걸 높여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좌빨이라 그래도 엄청 높여주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두 번째, 좌빨이라 그런다거나 좌파라 그러면요. 전체주의 3종 세트의 국제 공조를 무시하는 게가 돼요. 지금 베이징, 평양, 그 다음에 서울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서울의 유사 전체주의,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 베이징의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 이 세 개가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이 안쪽에 여기 혹은 한반도 안에만 국한시켜서 저거 좌빨이야. 저거 좌빨이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는 심지어는 워싱턴 미주까지 연결되고 유럽 저 이상한 교포사회까지 연결돼서 전 세계적으로 날개를 피고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놈들인데 이게 거기다 우리가 무슨 저기 기업 전경련 하청부대 아니잖아요. 무슨 좌파 공격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그건 할 사람들 하고 경제 문제 할 사람들 하고 만약에 경제 우파 플러스 외교의 친중 친북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요. 그거 공격해야죠. 그래도. 근데 만약에 좌우만 따지면 공격 못 하거든 이거. 경제가 우파니까. 이게 언제 그랬냐. DJ 때 그랬는데.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를 한 거 있어요. 그때 IMF 직후잖아요. 완전히 강남 좌파는 그때 다 이른바 강남의 졸부들 그때 다 생겼잖아요. 코스닥 부자들 그때 다 생겼잖아요. 금융계 부자들 그때 다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현재 캔자스 펀드. 그런 거 그때 다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뿌리가. 그럼 이게 DJ 정부 때 경제는 우파고 제가 우스갯소리 한 거 있어요. 저 DJ가 좌파 대중경제론 주장하더니 집권하고 나서 IMF 때문에 우파 정책하는데 저래갖고 저 사람 자기 지지기반 아마 다 상실할 거다. 노동 쪽이나 호남 쪽이나. 지지기반 다 상실하면 저거 살신성인이네. 살신성인이야. 내가 그렇게 우스갯소리 했다니까 그때. 그때 만약에 저기 2002년 월드컵 그 다음에 그 기세를 타고서 그 만들어낸 효순 미선 이런 거 없었고 그 다음에 그때 정몽준 개발질 없었으면 노무현 당선 못 되는 거예요. DJ가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저걸 좌파라고 공격을 하게 되면 DJ 같은 정책을 취할 때 공격을 못 해요. 경제는 우파고 외교는 친중 친북 가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분리를 해야 된다고요. 경제는 경제. 물론 문재인이 경제 망쳐져서 우리가 땡큐 문재인 개발질 그러고 있죠. 하루하루는 팍팍하더라도. 그러나 경제는 경제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국제정치와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다 이거예요. 전체주의 3종 세트가 연동하고 있다. 그리고 얘들이 꼬치구이로 딱 꿰갖고 지금 불판에 올라가 있다. 베이징, 평양, 서울이. 서울의 유사 전체주의, 베이징의 전체주의 반동,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 전체주의. 이 세 개가 딱 꼬치로 딱 꿰갖고 지금 불판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딱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상대방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야, 너 아직도 전빨이냐? 야, 너 아직도 전빠냐? 야, 임마, 유럽의 의회민주주의의 그 좌파, 점잖은 애들, 걔들
그 전체주의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거나 공부 좀 하고 해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상대를 도덕적으로 뿌리부터 아작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상대 보고 좌파라 그러면요. 우리가 상대를 도덕적으로 아작을 못 내요. 그러나 상대 보고 너 전체주의 빨대냐? 너 전체주의 빨이냐? 너 전빨이야? 너 전체주의 빨고 있어? 너 전빠냐? 너 전체주의자로 오빠 오빠 그러냐? 너 폴포트의 그 킬링필드 보고 오빠 오빠 하는 놈이랑 너 같은 놈 아니야? 너 전빠 아니야 임마. 대학 교수 딱 멱살 잡고 상대를 도덕적으로 그 발목서부터 다 잘라버려야 된다니까요. 도덕적으로 쓸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30년 그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썩을 놈의 정신머리가 제 틀로 다시 회복이 돼요. 자, 이 상대가 얼마나 웃기는 인간들인지 한번 보세요. 미세먼지 물타기 아까 미세먼지 보세요. 미세먼지 주법은 중국이에요. 딴 거 두 가지. 아니 그냥 수거해서 성분 분석해보면 전부 고비사막 뭐 이런데 황하변. 그 다음에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오잖아요. 시베리아 기단이 북동쪽에서 밀고 내려오면 하늘이 파랗게 되고 따뜻해서 저쪽 어디야 베이징 쪽에서부터 중국 쪽에서부터 기단이 밀고 들어오면 미세먼지 덮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미세먼지 그쪽에 서울시 그게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는 우리 아빠 미세먼지 해결사. 여기 지금 아마 이게 박원순 지지자들도 이런 주장 많이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차량 이부제에 참여하는 당신이 미세먼지 줄이는 슈퍼맨입니다. 이러고서 착한 척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의 함의는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저걸로 딱 되면 미세먼지 중국서 오는 게 아니야. 미세먼지는 외제차 쌩쌩 모는 저 개땡땡 저놈이 미세먼지 주범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급적 증오심을 갖게 된다고요. 물론 구호 자체는 그런 거 없죠. 구호는 착하죠. 대중교통 이용하는 우리 아빠 미세먼지 해결사. 차량 이부제에 참여하는 당신이 미세먼지 줄이는 슈퍼맨입니다. 구호는 착하죠. 그런데 그 구호에 함의된 사람들한테 세뇌되는 구호가 말하지 않는 메시지는 뭐냐 이거. 미세먼지의 주범은 자동차고 그중에서 특히 저 혼자서 자가용 몰고 다니는 개 땡땡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저감 정책한다고 문재인 정부 떠드는 거 보세요. 건설 현장 공장의 분진을 단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자꾸 그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의 주범은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이다. 제가 장담할게요.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 다 합쳐도요. 대한민국에 1000만 대 이상 보급돼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세탁물 건조기에서 나오는 집집마다 돌리는 거기 분진만 못할 겁니다. 세탁물 건조하면서 분진 엄청 나오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거기 나중에 따보면 거기 이만큼 끼어 있잖아요. 근데 건설 현장 공장 분진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걸 막 뉴스로 때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세뇌가 돼요. 그래서 건설사 기업이 미세먼지 주범이야. 저 돈 가진 놈들이, 기업하는 놈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끔찍해요. 제가 이걸 다른 데서도 봤는데 나이가 제 또래예요. 호남뿐이야. 저를 붙잡고 이 양반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데 미세먼지가 왜 자동차가 주범인지를 저한테 강의를 하려고 10분을 시도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세뇌가 된 다음에 본능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스탠스에 맞춰서 정치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요 영악합니다. 간사하고 야비하고. 돈 들여서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시진핑을 아주 극상전으로 모시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외교안보 통일정책 취하는 거 보면 김정은을 극상전으로 모시는 거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일본은 개호구고 시진핑, 김정은은 극상전이냐.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게 대법원이 판결한 거 보세요. 일본 개호구로 취급한 거거든. 일본 개호구로 취급한 거예요, 그거. 그 다음 문재인 정부가 그 재단 해체한 거. 이렇게 개호구로 취급하는 거거든. 문재인 정부가 그 관함식 때 해군 깃발, 그게 우길기라고 하면서, 우길기 400년 전부터 쓰여왔는데, 그 우길기이기 때문에, 그 일제의 군국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깃발 달고 못 들어와.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개호구로 취급하는 거거든. 개호구가 아닌 그런 무시무시한 민족을 개호구로 취급하면 그 다음 수순은 뭐겠어요? 보복하죠. 당연히 보복하죠. 그러니까 국민만 고로운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이 상스러운 그런 정치 행태 혹은 정책 행태에 의해서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국민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정치 행태, 정책 행태, 그런 사법 행태를 우리가 만들어 왔고 우리가 방치했는데 우리가 대가 치르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사람들 이제 패턴을 보세요. 자, 파리와 동산인데 파리는 뭐냐. 아니, 박원순이 얘기했잖아요. 말궁둥이 똥딱지 위에 파리다 이거. 대한민국은, 한국은, 중국은 말이고. 그러니까 파리는 만리를 갈 수 없지만 말궁둥이에 달라붙으면 만리를 갈 수 있다. 이런 극악한 중화 패권 굴종주의, 시진핑 전체주의에 대한 100% 굴종 발언을 했잖아요. 문재인은 거기 가서 중국은 태산이고 한국은 동산이다. 이것도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에 대한 100% 굴종이죠. 한마디로 쟤들은 닥치고 반일, 닥치고 반미, 닥치고 친중, 닥치고 친북.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닥치고 평화. 5번 닥쳐라 이거예요. 5번 닥쳐. 생각 5번. 반일에 대해서 의문, 퀘스천 마크 던지지 마. 반미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던지지 마. 안 그러면 너 극우 또라이야. 친중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던지지 마. 친북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던지지 마. 평화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던지지 마. 아니면 안 그러면 너 극우 또라이야. 이거죠. 전체 지금 쟤들의 세뇌 패키지의 그 코드가. 이거 보면 이게 참 이제 기본적으로 진실이 뭔지 모르는 게 리영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 리영이 아시죠? 이쪽에 그런 이 교활한 언어 체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 소련 엄청 두둔했었어요. 그러다 소련 망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중국 엄청 두둔했어요. 베트남도 엄청 두둔하고. 이 사람 소련 망한 다음에 소련은 이래서 망했고 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대 끝났다.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나 이거 잘못 그때 봤다. 이런 소리 한 적 없어요. 진실 뭔지 모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 사람 중국의 문혁 찬양하고 대약진 찬양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대약진과 문혁의 그 실상 드러난 다음에 내가 잘못 알았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른바 깡통진보 동네에서 엄청나게 떠받들여지는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요새 들어서 괜찮죠? 제가 2012년인가부터 제가 페이스북을 했는데 그때 한번 페북에다가 이영희 그때 이렇게 심하게 욕도 안 했어요. 그 사람 한 거 다 거짓말이고 그 사람 그 자기 거짓말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한 적 없다. 그 말했다가 저가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요새는 SNS가 우리 쪽 진영이 저쪽만큼 크니까 그냥 치고받고 하지만 그때는 거의 몰매 그냥 속된 말로 다구리 당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진실 존중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살벌하게 말하냐. 이 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을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한다. 그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다. 평생 제대로 된 말 한 서로 읽고 사람들을 크게 잘못 이끌고
잘못이 드러난 다음에도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그 정직한 반성 한마디 제대로 한 사람 없는 사람이 진실을 이렇게 떠받든다고 자기가 입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언어 체계예요. 앙심이에요, 앙심. 앙심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진실을 흉내내고 연민을 흉내내고 정의를 흉내내고 평화를 흉내내고 반의를 흉내내고 친일파를 공격하고 민족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코어는 앙심이라고요. 삶과 세상에 대한 원한. 대한민국 자체를 처벌하겠다라는 앙심. 그게 코어예요, 이 사람들. 요새 이 사람들 사고방식 어떻게까지 나가 있냐. 한 청년 세대 친구가 떠들면서 하는 말이 결국 뭐냐면 경제가 나쁜 것은 조중동이 나쁘다 하기 때문에 나빠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이제 뇌내망상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북한 해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저희들을 그냥 좌파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다 지금은 다 인터넷에 그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지문이 남아있고 족적이 남아있고 다 엮어가지고 너희 전체주의 빨대들이야. 전빨이야. 너희 전체주의 빠야. 전체주의 빠는 놈들이야. 전빠야. 이래가지고 전빠라는 용어로 그냥 작사를 해. 너희는 폴포트 빨았고 너희는 폴포트랑 다름없는 놈들 빨았고 그거 옹호한 거고 그거랑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한 놈들이야. 그래서 전체주의 빨대로 박아버려야 되고요. 전체주의 빠리로 박아버려야 되고 전체주의 빠로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천주교가 됐던 특히 원불교가 됐던 원불교는 교단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개의 교단밖에 없는데 교단 차원에서 사드를 반대한답니다. 교단 차원에서 사드를 반대한 첫 번째 가장 큰 종교는 김일성 영생교이고 두 번째 큰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자, 이것들 다 끌어내갖고 행적 밝혀서 야, 너희 종교한다는 것들이 김일성 영생교 그 흉악한 전체주의를 빨고 그걸 옹호했잖아. 너희는 자식들아 성직자도 아니고 너희는 신앙인도 아니야. 너희는 그냥 전체주의 빨이야. 너희는 전빨이고 전빠야. 그렇게 해서 그냥 알을 쳐버려야 돼요. 이걸. 지금부터 그 단어를 쓰셔야 된다고요. 전빨, 전빠, 전체주의 빨이, 전체주의 옹호자. 그리고 전체주의의 최상징은 폴포트, 히틀러, 스탈린. 그 다음에 대학진 때 모택동. 이게 전체주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일제의 텐노 전체주의. 이게 전체주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디에 어떤 언어를 써서 상대방을 범주화시켜서 아예 그냥 이맛박에다 낙인을 박아버릴 거냐. 그 낙인이 전빨 혹은 전빠입니다. 자, 우리 세상은 이제 거짓과 세뇌가 휩쓰는 복도 세상이겠죠. 그래서 좀 깝깝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진실을 경멸하고 닥치고 평화 이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구구, 스꼴, 또라이라 그러고요. 더 황당한 건 제도권의 언론, 조중동 같은 또 법조, 국회의원, 뭐 야당 포함 당연히 교수, 웬만한 교수 다 포함해서 즉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담론을 만들거나 사람들을 움직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두 이 진실경멸과 닥치고 평화에 대해서 대들질 않고 있어요. 전체주의 3동 세트가 베이징과 평양과 서울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의 연계 및 또한 그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멸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언론, 법조, 국회의원, 교수 중에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분단 대립 상태에서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서 승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하고. 제가 양떼를 갖다 놨는데 양이 이게 겉으로 뭐 양처럼 순환이 아니라 양처럼 구역질 나고 양처럼 멍청한 동물이 드물어요.
양은요, 개랑 달라요. 개는요, 자, 가게에서요, 나란히 두 집에서 개를 같이 키워요. 그러다가 오른쪽에 있는 집이 개를 잡아먹었어. 제가 본 케이스인데 왼쪽에 살아남은 개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어요. 알기 때문에. 자꾸 구역질하고 토하고. 양은 안 그래요. 양떼 기르잖아요. 그러면 울타리 속에 양이 한 기백 마리 들어있다. 근데 두세 마리가 뭐 무슨 사고가 나서 죽어서 자빠졌다. 바로 그 옆에, 그 시체 옆에서 풀 뜯어요. 우리나라의 제도권,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성향이라고 짐작되는 혹은 그렇게 상정되는 언론인, 법조인, 국회의원, 교수 전부 양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옆에서 죽어 나자빠져도요, 그 옆에서 바로 풀 뜯는, 바로 일상을 유지하는 그런 양순한, 머리가 없는, 배짱도 기계도 감각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유시민과 이 생활 일선의 지식인들이 네트워킹을 해서, 생활 일선의 지식인들이죠. 그럼 엔지니어도 좋고 뭐 일반 화이트 칼라도 좋고 네트워킹을 해서 유권자 블록이나 혹은 각각의 자기 집단, 그게 뭐 교회에서 모였던, 사찰에서 모였던, 동창으로 모였던 뭐 혹은 그 어떤 큰 저기 무슨 경찰, 퇴직 경찰이든 혹은 뭐 뭐든 간에 퇴직 군인이든 뭐 이렇게 각 ROTC든 각각의 집단에서 모여가지고 생각을 발전시켜서 유튜브나 이런 담론을 통해서 발전시켜서 요 블락이 움직여서 이게 가시몽댕이로 작동을 해야 돼요. 양들은요, 뒤에서 가시몽댕이 때리면요, 앞에 수천 마리가 몰려가잖아요. 딱 코스만 잡아놓으면. 앞으로 법복 입은 아저씨들 보면, 아, 저거 양새끼구나. 앞으로 명함 받았는데, 조선일보 부장이야. 너 양새끼구나. 명함을 받았는데 국회의원이야. 너 양새끼구나. 명함을 받았는데 서울대 사회대 교수야. 너 양새끼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울타리 딱 잡아놓고 뒤에서부터 가시몽댕이로 패면 너희 이른바 금수저물은 제도권 상류층이라는 것들 앞으로 주르륵 갈 거다. 그 맨 앞에는 김무성이 서 있을 거예요. 지금 맨 뒷공문에 서 있으니까. 전부 양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는. 세상에 믿을 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유시민과 지식인이 단 30명씩 모이든 단 100명씩 모이든 단 200명씩 모이든 전부 하나의 커뮤니티로 모여야 돼요. 어떤 인연을 가지고라도. 그걸 준비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에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반일 광풍이요. 앞으로 반일 광풍 많이 볼 거예요. 일본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일본이 손 보겠다고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반도 운명은 제껴놓고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서 하루 종일 그러더만. 일본 지금 부글부글 지금 혐한 감정 끓고 있는 거 보도하면서. 왜냐하면 얘들 입장에서는 이 전파 입장에서는 지금 일촉즉발 한반도를 제대로 해설을 못하니까 사람들 어텐션을 여기다 대고서 지금 이렇게 시야를 여기다 대고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은 여기서 이만큼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일촉즉발이냐. 장담할게요. 이번에 미국 회담 열리면요. 1991 제네바거나 혹은 목록 무한사찰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1991 제네바는 뭐냐. 1991 제네바가 뭐냐면 타릭 아지즈 당시 이라크 후세인의 외무장관하고 제임스 베이컨 미 국무장관이 만나서 너희 지금 미국 쪽의 입장은 너희 쿠웨이트 지금 침공한 거 방 빼 했는데 안 뺐거든요. 개겼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쳐버렸죠, 미국이. 이라크를. 아니면 목록 무한사찰 내놓거나. 목록 무한사찰 내놓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좀 편하게 골로 가겠죠. 저는 그 목록 무한사찰 내놓으면 저 김정은이 보고, 야, 젊은이 잘했어. 너 참 잘했다. 너 내 아들 친구해도 되겠다. 나 정은이 보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너 참 용감한 청년이다. 비록 양손에 네 고모부 피 묻어 있고
네 이복 형제 피 묻어 있지만 너 이건 진짜 잘한 거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결국은 전면적 개혁 개방과 북한 체제의 붕괴로 가는 길이에요. 목록 무한 사찰은. 1991 제네바는 객이다가 두들겨 맞는 길이고. 그러니까 이번 미국 회담 열리면 결판 난다는 얘기예요. 1991 제네바로 갈지 목록 무한 사찰로 갈지. 그 결판 낼 요량도 없이 그냥 트럼프가 만나고 빠이빠이 또 우리 또 김정은하고 이래요. 그랬다가 트럼프는요 미국 의회 언론 담론가를 우롱한 게 돼갖고요 미국에서 아주 개호구 병신 취급당해요. 지금 요새 상황 보면 좀 심상치 않은 게 미국은 자꾸 회담하자라는 시그널을 보내는데 북한이 미적거려요. 그건 왜냐? 짐작컨대 미국이 북한에 대고 그냥 막무가내 회담하자가 아닐 거라고. 뭐뭐 준비해서 회담장 와. 그 뭐뭐가 결국 목록과 무한사찰일 거예요. 플러스 아마도 반출, ICBM 반출 이런 걸 거라고요. 너의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액션을 준비해서 와. 그걸 동의해서 와. 너 하겠다 그랬잖아. 지금 하겠다 그런 지 지금 8개월 지나가고 있잖아. 7개월 지나가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이러고. 야, 너희 강도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이 왜 우리 보고 일방적으로 비핵화하라 그러는 거냐. 지금 북한 시그널은 그거고. 그래서 이게 참 구불구불 온갖 그 사정과 온갖 변화가 있을 텐데 우리는 딱 핵심적 포커스 하나만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두, 궁극적 화두. 이게 뭐냐. G2 중국 길들이는 문맥에서 미국이 G2 중국을 길들이는 문맥에서 김일성 영생교가 버텨날까? 김일성 영생교 체제는요. 처음부터 스탈린과 모택동의 작품이에요. 처음부터. 물론 처음엔 스탈린 작품이고 1950년부터는 모택동의 작품이고요. 처음부터 스탈린과 모택동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스탈린과 모택동, 지금 러시아는 망가졌고 힘 못 쓰고 중국 하나 남아있는데 중국이 손발이 묶어서 길들여지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저 체제 남아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차원에서 이 게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문명사적인 그다음에 세계사적인 인류사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저거 뭐 특바라 그러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바가 아니에요. 저는 문바예요. 문재인 문바가 아니라 문명바고요. 세계사바고요. 세바고요. 인바입니다. 인류바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의연해지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북한 해방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죠. 근데 그게 뭐 당장의 정치 투쟁도 중요하지만 해야죠. 그거 이겨내야죠. 그거 하지 말자는 소리 아니고요. 당장의 정치 투쟁도 기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한 30년, 20년에 걸쳐서 정신문화 전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양수겹장의 단위 조직들을 우리 주변에서 각자 자기의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